알비스 TV 오늘은 정경윤 세무사님 모시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증여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증여세 재산가액부터 쭉 한번 반환 규정까지 정리해 주시죠. 아까 이제 뭐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 같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은데 이제 방금 얘기한 건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세 얘기고 지금부터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가액 이거 역시도 시가가 원칙이고 네네. 상속세와 동일하게 이제 시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는 거 이건 동일합니다. 네. 그런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 독특한 게 그 증여재산 공제를 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버지한테 이번에 증여받고 또 뭐 8년 후에 또 증여받았다 하면 합산하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7년 전에 아버지한테 1억짜리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번에 뭐 어머니한테 또 1억짜리를 받았다. 이거는 어머니에 합산해서 생년신고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증여세의 독특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뭐 공익신탁재산이라든가 장애인 증여재산 이거는 뭐 그냥 중차장에 생략하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습니다. 공제액. 예, 증여재산 공제액 여기서 전제 조건은 10년 동안이라는 말이 상상 전제가 됩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뭐 배우자 간, 부부 간은 6억 원, 근데 부모 자식 간은 5천만 원, 그다음에 그 자녀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그다음에 뭐 자녀가 이제 2천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그 직계 좀비속 간에 이제 금액이 달랐는데 요즘 다 통일이 돼 가지고 부모가 자녀한테 가나 자녀가 부모한테 가나 각각 5천만 원 되고 이제 기타 친족은 이제 그 1천만 원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설명드려 보면은 이제 이 6억이라 하는 것은 부부간에 6억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리할 때마다 6억이 아니고 10년을 거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계 좀비 속이 5천만 원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냐면은 할아버지도 직계 좀비 속이고 아버지도 직계 좀비 속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증여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증여세를 안 냈는데 5천만 원 공제를 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이듬해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게 되면은 이때는 이미 5천만 원을 직계 존속한데 5천만 원을 공제 받았기 때문에 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동일인은 아니지만은 같은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그 증여 공제 부분은 이제 그 한 번밖에 안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직계 좀비속이 5천만 원인가요? 예, 5천만 원. 500만 원이 아니고. 예, 예.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증여재산 공제인데 한 가지 첨언할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이 증여재산 공제는 철저하게 어떤 그 친족상 핏줄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아들한테 각각 1억을 증여했을 때 네. 아들한테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지만은 며느리한테는 1천만 원까지 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니까. 반대로 장인 장모가 사위하고 딸한테 1억씩 증여했을 때 딸한테 증여한 거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지만은 사위한테 증여한 건 1천만 원까지밖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위는 어디까지나 기타 친족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니까 공평한데요? 예, 예. 증여세, 네, 산출세액도 정리해 예,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정해서 세율을 곱하는데 증여세하고 상속세의 어떤 그 세율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이렇게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 이제 그 과세되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세대생략 가산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생략하고 손자한테 바로 가버리면은 그래서 30% 세대생략. 할증을 합니다. 예, 그렇게 네. 지금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들한테 증여하게 되면 1억을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아들 생략하고 손자한테 가버리면은 네. 1억 3천이라는 세금이 나오고 만약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 그러면은 취득세하고 증여세도 고등학생 낼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역시도 증여재산으로 봐가지고 본래 증여재산 플러스 증여세 대납액이라 그래가지고 이것까지도 증여세를 이제 그 과세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계산해 보려니까 사람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운 무한급수 개념으로 이걸 하는 건데 저희들 컴퓨터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증여받은 사람이 중고등학생이다. 경기 능력이 없는 사람, 심지어 대학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증여세를 이것도 부모한테 증여받은 걸로 보니까 단순한 어떤 부동산만 계산할 게 아니라 그 경제 능력이 없는 저 자녀가 증여받게 되면은 신고할 때 꼭 이거 증여세 대납액 같은 것도 빠뜨리지 말고 신고를 해야 나중에 추징 나오는 세액이 없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징수관, 박물관은 징수유예 이거는 뭐 그냥 박물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경우니까 생략하고요.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수저들만 해당된다. 그다음에 세액공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든 증여세든 신고기간 신고만 하면은 7% 공제가 된다. 뭐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기납부세액공제 이건 아까 같이 합산하는 경우에 합산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같이 할아버지 뭐 어머니한테 증여받았고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거 합산하니까 합산할 때 전체를 합산해서 계산해서 옛날에 했던 증여세를 빼주는 게 이게 이제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이게 저 증여세는 중요한 규정인데 증여세는 반환 규정입니다. 네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상속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죽은 사람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증여는 증여 등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증여했다가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증여를 가지고 어떤 그 조세 회피라 그럴까 장난친다 이걸 막기 위해서 반환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재밌게 설명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뭐 돈 많은 분이 아들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정리해줄 때는 되게 좋았는데 정리하고 좀 지나니까 아예 뭐 막 그 옛날엔 그렇게 집에도 자주 오고 효자 노릇 하던 사람이 아내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빗대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얘기 한번 들어봐. 신고기한 내에 반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인데 오늘 예를 들어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리를 해주고 이제 4월 말까지는 정리받은 자녀가 아주 뭐 효자 노릇 하더니 5월 1일부터 안면 싹 까버리고 아예 뭐 모른 채 하고 별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던 아들이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괘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월 중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되돌려 왔을 때 이제 과연 이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 규정에 보면은 만약에 오늘 4월 5일 날 증여했으면 신고 기한이 7월 말까지잖아요. 7월 말까지면은 이번에 오늘 증여했다가 뭐 7월 말 때게 6월 달이고 7월 달에 뭔가 이 자녀가 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증여 재산을 뺏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당초 증여도 아니고 이건 증여세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취득세만 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법을 아는 또 똑똑한 아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증여 받으면은 7월 말까지는 아주 충성을 다 하다가 8월 달에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 시기가 있군요. 네, 반환 시기가.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증여 이제 3개월 만약 3개월이 그 이내에 반환을 했다. 신고 기간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7월 말이 이제 신고 기한이는데 네. 처음에 이번에 그 증여를 했다가 예를 들어 7월 지나서 그 5, 6, 7이니까 다시 8월이나 9월 달에 다시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를 반환받게 되면은 당초 아버지가 증여한 건 증여가 맞고 또 신고 기한 이내에 석 달 이내에 반환한 건 이건 증여가 아니고 네네. 가장 이제 억울한 경우에는 이번에 아버지가 증여를 해줬는데 한 6개월 후에 다시 또 뭐 괘씸해가지고 다시 되돌려 받았다. 이때는 각각 증여로 본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모두 말씀드린 증여세는 신고 기한이 3개월이니까 이 3개월 기간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제 증여가 아니지만은 나머지 3개월 지났을 때는 경우가 극단적으로 6개월이 지나버리면은 내가 아들한테 증여할 때도 내가 아들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그 증여세를 뺏어올 때도 증여니까 또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국세 규정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지방세는 이런 규정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줬다가 줄 때는 이제 아들이 증여세를 내겠지만 줬다가 가져올 때는 또 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야 되네요. 예, 그렇죠. 이 기간을 벗어나서 각각을 증여라고 부르면은. 그러니까 반환 시기가 그러면 언제 3개월인가요? 아니 일단 보면 이제 뭐 신고 기한 내 반환은 각각 증여가 아니니까 신고 기한 내는 이제 그거 신고 등기하는 달 빼고 석 달이고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느냐 또 신고 기간 지나 가지고
또 저 3개월 이후에 반환하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신고 기한이 3개월이죠? 예. 아니 그게 등자는 달 빼고 3개월, 3개월. 정확히. 예. 네네. 네, 오늘은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정경윤 세무사님 바쁘신 와중에 오셔서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확인하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은 저희 방송국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 우리 정경윤 세무사님 검색하면 나오죠? 예. 네네. 정경윤 검색하면 우리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죠? 예, 이제 지금이 화창한 4월이지만은 네. 다음은 이제 계절이 영 5월이 다가옵니다만 세무사 업계에서는 또 참 피곤한 바빠지십니다. 5월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번 기회에는 5월 초에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임대소득 전반적인 임대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는 임대소득이지만은 상가 부분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한번 특집 그 방송을 한번 준비하셨으면 하는데 그때도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방송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